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의 제목은요. 자폐아이는 부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자폐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면은 사회성에 대한 질문과 또 제가 교육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성을 우회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종종 나오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공지를 하자고 한다면은 이번 영상까지 이제 좀 주제를 좀 그때그때 이제 제가 생각나는 그런 주제들, 이런 걸로 다뤘다라고 한다면 요 다음부터는 이 영상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부터는 한 15분, 최대 진짜 15분에 맞춰서 또 아니면은 짧으면 한 5분까지도 줄여서 그래서 주제 하나씩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 다루려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기본 가닥을 잡았냐고 하면은 바로 여기 이제 제가 클래스 101에 올려놓은 이 강좌 있잖아요. 개별 구매로 들어가야지 보이고 구독으로 들어가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아마 안 뜰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부모 교육에서 들어가가지고, 육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뭐 하나가 뜨긴 하네요. 예, 여기도 뜨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구독으로 들어가면, 구독이 아니라 개별 구매로 들어가고, 부모 교육에서 이제 전체든 육아든 들어가면, 뭐 바로 보이게 전체는 아니네요. 예. 어, 뭐지? 이게 왜, 잠깐만요. 예, 뭐 일단 카테고리에서 부모 교육에 육아로 들어가면 또 놓쳤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뜨는데 뭐 전체로 해도 아마 뜰 겁니다. 제가 뭐 보기에는 아까 그게 뭔가 좀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쭉 해놨잖아요. 근데 이 커리큘럼에 있는 내용을 뭐 물론 다 다룰 수는 없죠. 예,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내용들 중에서 단편적으로 제가 이제 다뤘던 내용들 한 5분, 10분, 최대 15분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짤막짤막한 이야기들로 이제 부모님들의 기본적인 이제 접근법, 아이에 대한 접근법, 예, 요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까지는 조금 길고 그래도 최대한 이제 짧게 하려고 할 텐데 이게 좀 이론적인 배경 설명과도 비슷하다 보니까 좀 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이제 다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쇼츠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인데, 이제 그렇다라는 정도로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이번 영상의 주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폐아이는 부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이게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성이 없으면은 내 아이가 이런 거죠. 나는 이 아이의 부모이고 엄마 아빠이고 그런데 이 아이는 나를 뭐 진짜 일상에서 보면은 무시하고 뭐 보지 않는 것 또 말을 듣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 아이는 진짜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나를 부모로서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성을 통해서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와의 연대라고 할까요? 유대감도 좀 더 강해지고 또 부모와의 끈끈한 정 같은 게 있고 이런 식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이 아니죠. 저만 그러죠. 예, 왜냐하면 이 전 지구상에 지금 다 찾아봐도
자폐아이의 두뇌 발달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성을 우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사회성이 없으면 내 아이는 부모를 봐도, 아, 저 인간이 부모인가 아닌가 또 모르고, 또 저희 주변 사람들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뭐 예를 들면 친척이요. 친척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랑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러면은 뭐 이 아이들이 진짜 완전히 어디서 동떨어져 나온 부모나 뭐 이 친척 이런 사람들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말 그대로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저한테 더군다나 사회성을 우회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모도 부모로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아이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은, 이게 이제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요. 예. 처음 온다는 게 이제 제 수업을 처음 들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왜냐면 수업을 들어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런 그런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판단이겠죠. 그런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야, 이게 제 우회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와의 유대, 여기는 이제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감정, 이런 것들. 이거는 부모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아이들이 얼마든지 그 감정적 유대감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아이들로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감정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된다기보다는 사회성 자체가 발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사회성이 아니라 저는 뭐라고 하냐면 대인관계죠. 대인관계가 발달을 함으로써 사회성을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통제를 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때, 이럴 때 얘기가 좀 복잡하죠. 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지금 이런 얘기들을 처음 듣는 거라 아마 소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결론을 놓고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도 부모라는 인지,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감정 없지 않아요. 다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부모를 통해서 안전하다. 이게 부모가 이제 도전의 대상, 그리고 싸움의 대상이 되면은 얘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건 뭐 일상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사춘기 때 흔히 이런 얘기하죠. 왼수 안 되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부모 자식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갈등이 깊어지면은 결국은 싸움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이건 일반인도 그런데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연결고리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도 부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부모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부모와의 그 관계를 다만 이제 사회성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를 뿐이다. 그게 이제 좀 어색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두뇌 발달이 되고 나면 이 아이들이 부모와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실제로 이 두뇌 발달이 되잖아요. 자폐 아이들이 두뇌 발달이 되면 그러니까 부모와의 분리 불안이 있던 아이들,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죠.
예, 제가 들은 경우만 해도 꽤 되니까요. 분리불안이 있어서 부모를 떠나면은 뭔가 좀 불안해하는 아이들. 이것만 봐도 일단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부모한테 딱 붙어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폐 아이들도 성향이 조금씩 다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실제로 부모에게 이제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리불안, 심하게 얘기 가면 이제 분리불안까지 있어서 부모가 없으면은 불안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불안이 아니라 부모의 껌딱지가 돼요. 이게 껌딱지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자기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지만은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함께 무엇인가 이 일상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좀 더 맺기 위한 그런 것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점점점 독립의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와 함께 있어도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생활이 존재하게 되고 또 부모와의 상호작용도 거기서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반적인 아이들의 그런 경우에서 사회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유튜브 영상이 썩 효과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야기를 흐르는 대로 가다가 어느 순간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다 다시 되돌아올 때 또 제자리를 못 찾고 엉뚱한 데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효과가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길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와 같아지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만드는 숫자도 제한되고 또 주제가 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짧게 해서 주제 하나만 다루도록 그리고 쇼츠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요즘 보니까 AI가 쇼츠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영상 아주 짧은 부분만 하나만 편집해서 딱 집어넣으니까 챗GPT가 바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던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주제가 좀 흐트러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긴 영상을 볼 때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잠자기에 딱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그건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 영상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가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아마 이거는 내용을 다루질 않았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 말 많은 물고기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이 일반인들이 교육을 할 때 사회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한다면 이제 두뇌 발달 과정을 일단 한번 볼게요. 인간이 욕구가 있고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욕구와 욕구의 충족을 가장 빠르고 쉽게 얻을수록 이 두뇌는 발달하지 않고 그 욕구 충족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오늘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됐다? 그럼 당장 요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나 초코 과자도 먹을래. 그 다음에 또 가다가 그거 욕구도 충족이 되면 어라? 내가 요구하니까 잘 되네? 그럼 나 이거 할래. 이렇게 되면서 욕구 충족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면 이거 욕구와 충족은 동물적 본능이거든요. 예, 물론 사회성도 동물적 본능이지만 이 동물적 본능은 여기서 이제 사회성과 구분이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욕구 충족이 동물적 본능인데 이 동물적 본능은 욕구가 충족이 되면 될수록 강해져요. 이 강도가 세져요. 강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훈육을 통해서 낮춰야 된다. 훈육으로 이 강도를 낮춰서 안 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이 동물적 본능을 네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와 갈등이 생겨서 아이가 반항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든가, 아니면은 아이가 그 동물적 본능을 충족을 시켜줘가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그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하든가. 문제는 이 밸런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뭐 진짜 일반적으로 딱 놓고 보면 잘 돼야 본전인 이유가 거기에요. 어쩌다 한 명씩 뛰어난 애들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서로 갈등. 그러니까 왜 애증이라고 그러죠? 감정의 애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애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거 훈육했다가도 안 돼. 또 그러다가 그래 네가 해라를 풀었는데 또 한순간 돌아서면 아휴 저놈 자식, 이러다가 또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소리 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자, 이거는 그래 이 욕구와 충족을, 그 욕구의 충족이 너무 강하게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이 너무 강할 때 벌어져요. 자, 그래서 오는 게 뭐가 있냐면, 두뇌 발달의 과정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 게, 여기가 이제 사회성이 관여를 해요.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 아이들에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반항을 하는 대신에 옆에 아이를 봐요. 친구네 가족을 봐요. 그랬더니 친구네 가족에서는 아이가 막 애교 떨고 막 이러면서 이것 좀 사주세요 막 이러면서 애교를 떠니까 부모님이 사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봤어요. 나는 분명히 어제 사달라 그랬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옆에 보니까 친구는 저렇게 하니까 부모가 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복사해서 붙여요. 자, 이게 되려고 하면, 자, 안 돼 빼고 복붙을 딱 하면은, 이게 되려고 하면 여기에 사회성이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사회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관찰해서 내가 그걸 보고 배워서 익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을 바탕으로 해서 복사해서 붙이는데, 이때 발달하는 두뇌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많이 생소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아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질 않았을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클래스 10이라 올린 강의를 한 번쯤은 보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뇌의 발달 과정이 거기에 다 나열이 돼 있거든요. 단계별로 발달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목적 지향적 두뇌 발달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욕구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의 목적화가 들어가는데, 이 욕구의 목적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복사해서 붙여서 써먹어봐요. 그러다가 되면은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자, 이제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방법을 계속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되네, 저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이렇게 했더니 얘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네. 이거를 보면서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서 복사해서 붙이면서 익혀간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빼놓을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저 아이가 상대방 아이가 이제 다른 집 아이가 그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똑같이 했더니 안 돼요. 오히려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 보면은 왜 그런 다른 집 아이들 보면은 왜 조카든지 이렇게 오면은 막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고 같이 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조카가 왔을 때 조카랑 한참 그 조카가 재밌어 하길래 같이 데리고 막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한테서 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큰 놈이 애하고 애처럼 노냐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저는 분명히 다른 집을 봤을 때는 조카랑 놀아주고 막 그러면 용돈도 주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애랑 같이 놀았더니 오히려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성이 어떤 사회성이 아니죠.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회성을 비껴나서 그럼 왜 나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부모님하고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그런 방법들 비슷하게 따라갔다가 저는 피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충돌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부모님이라기보다는 저희 엄마와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서는 뭐 다룰 이야기가 아니니까 빼놓고 사회성에 대한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쪽 방향으로 이거 다시 그래야 되겠네.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사고력의 영역이 돼요. 예. 왜냐면 내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방법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복사해서 붙이고 그거를 조금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자면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스마트폰의 개념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이제 다른 회사들, 삼성, LG 뭐 이런 그 와웨이 이런 회사들이 그걸 갖다 그대로 했는데 조금 바꿔가면서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목적 지향적 두뇌의 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방법을 익힌단 말이에요. 방법. 근데 방법만 익히냐? 지식도 익혀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여기는 이제 방법도 지식으로 익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 그리고 그 상황들에 따른 것, 그래가면서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찾아가는 것. 이게 이제 목적 지향적 두뇌가 발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필수가 사회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폐 교육에서 사회성은 그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회성이 없으면 복사해서 붙여가면서 내가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예전에 처음에 ABA를 저희의 ABA 이제 그 교육이 이제 자폐가 아이들이 가는 교육의 한 방향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ABA를 했는데 한 3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ABA를 하는데 저희가 ABA 센터를 여러 군데를 반복해서 다녔어요. 한 5-6군데는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뭐냐면은 그룹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모아놓고 뭐 게임 같은 거 해가면서 이 흔히 얘기하는 수건 돌리기 같은 게임이었어요, 그때. 그걸 해가면서 아이들이 막 이래요. 근데 그때 보여주는 아이 중에 하나가 수건 돌리기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시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를 들어봤더니 반복 훈련하면서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아이는 그 고기능 자폐 쪽에 들어가는 아이인데 그 환경에서 좀 많이 그 교육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ABA라고 해서 모든 자폐 아이들에게 이게 역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많은 경우 역효과를 일으키는데 잘 되는 경우가 한두 번씩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아이만 중점적으로 보여주는데 다른 아이들 노는 거는 사실상 보여주지 않고 그 아이만 시키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봤죠. 이렇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이걸 포장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했는데,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거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 일 있어서 이번에 갔을 때 자폐 엑스포에 갔었을 때 거기에 이제 텍사스 대학 교수 하나가 와서 자기네 이제 성과를 이야기를 하면서 ABA 세팅에서 어떻게 바꿨는지, 그래서 딱 보니까 실제 영상에서 보니까는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옆에서 교육자는 그 아이가 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그래? 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놀게끔만 해놨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AB가 아니죠. 반복 훈련이 아니라 아이를 자기 자유롭게 노는 형태로 했을 때 변한다. 그래서 이제 이랬더니 부모들에 대한 결과도 반응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ABA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뭐 거기에서 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사회성은 딱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게 사회성이에요. 자, 여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가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나요? 이 사회성과 감정은 조금 다른 결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욕구가 충족이 되는 순간 아이들은 즐겁고 기뻐하고 엄마 아빠에게 손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줬으니까 잘 따르면서 좋아하면서 안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사회성의 일환이에요. 어떤 사회성이냐면 내가 그 다음에도 엄마 아빠로 하여금 나에게 이런 걸 해주게끔 만드는 하나의 용도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사회성과 감정을 같은 걸로 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적 지향적 두뇌로 가더라도 사회성 이 안쪽에 사고의 과정, 이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써먹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욕구와 욕구의 충족의 사이가 목적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내가 예를 들면 애교를 부리는 과정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애교가 5분이든 10분이든 이렇게 들어가면서 졸랐다가 애교도 부리다가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때의 모습은 아이가 자기가 받아온 자기가 본 그런 어떤 이 접근법을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써먹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감정의 표현이에요. 예. 감정의 표현이라는 방법으로 써먹다 보니까 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 감정에 그런 굉장히 충실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정이 충실하죠. 예. 하지만 아이들은 그 감정을 표현할 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뭐냐? 두 가지가 혼용이 될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먹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나는 이 원하는 거를 엄마 아빠가 좀 더 해주도록 설득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바로 결과는 빠르게 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표현을 보면서 그래? 또는 아니? 이게 바로바로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모님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접근하는 모든 것들에서부터 시작부터도 그렇고, 시작도 물론 감정이죠. 자기의 욕구니까. 거기다가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법까지 감정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목적 지향적 두뇌, 그러니까 목적을 이룬 다음에도 감정적으로 오니까 이 전체가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목적이 욕구 충족과 굉장히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둘이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럼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방법을 어떻게 찾는지를 계속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써먹을 거 고른단 말이죠. 그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감정적인 그런 어떤 그 욕구의 분출도 있지만은 그 안에 보면은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유튜브보다는 게임이겠네요.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그 주어진 상황에서 찾아낼 때 그때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내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을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생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생각은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교하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이 생각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냐면 내가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그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 타겟이다 그러면 이걸 깨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적들이 나타나면 이거를 그럼 피해야지. 이쪽으로 얘가 일로 가니까 나 이쪽으로 피할래. 얘가 이리로 오니까 나는 그럼 이쪽으로 피할래. 이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판단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이 빠진 판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그 사냥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사자들이 서로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의논해 가면서 야, 너는 저쪽으로 가고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 뒤에 있을 테니까 우리 둘이서 모를 테니까 너희들은 저기에서 저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튈 때 너는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여. 이렇게 작전 회의하지 않아요. 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먹잇감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고 속도를 보고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나 속도에 가서 맞춰간단 말이에요. 게임을 할 때 판단의 연속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서 오니까 나는 이쪽으로. 요거를 운전에다 비유해 볼까요? 운전을 하는데 내가 거리를 왼쪽으로 차선을 바꾸는데 내가 이 초보 때는 항상 생각을 좀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거리를 보고 내가 판단해서 들어가는 것만 계속 판단을 해요. 생각을 하면은 이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운전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운전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마 자동차 레이싱을 해도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좀 기술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낼 확률이 좀 크죠.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사고력의 영역이니까 이거 빼고, 예, 지금은 빼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끊임없이 판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사회성이란 말이죠. 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회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내 아이가 이런 사회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처음엔 되게 귀엽고 예뻐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여기 욕구가 목적으로 바뀌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으로 바꿔서 할 때 사고력이 뒷받쳐 주질 않으면은 방법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그 방법을 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비판적 사고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 얘기 빼고 넘어갈게요. 그 방법을 가지고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 방법을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지식을 많이 익혀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많이 익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을 착실하게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의 두뇌가 억눌려요. 네.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면 사고력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기억력.
타고난 기억력을 가지고 이 지식의 양을 늘려서 그 안에서 계속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가든가.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가느냐. 기억력도 받쳐주지 않으면 가르쳐 주는 것도 배워서 익히기가 어려운 상태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아져요. 왜? 목적을 이루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쉽게 얻도록 냅두질 않거든요. 네, 왜냐? 이거는 본능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계속해서 욕구 충족을 하고 그러면 그 욕구 충족을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예,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성이 가는 길은 여기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성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회성을 통해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목적 지향적 두뇌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든 뭐든 내가 필요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써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불법이든 아니면은 비도덕적 행위든 가리지 않고 끌고 저희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뭐랄까요.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사회성으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살갑고 뭐 이런 것 같아 보이죠? 겉에서만 그래 보이죠? 예. 자기가 얻는 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음성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의 이제 두뇌가 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리고 이루어질지 않을지를 모르는 형태로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제 조금씩 찾아갈 때 이제 기본적으로 두뇌가 그나마 목적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로 가는 과정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회성이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한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고. 자폐 아이들은 어떨까? 자폐 아이들은 실제로 이 목적지향적 두뇌, 목표지향적 두뇌가 처음부터 발달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사회성 자체가 받쳐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애교 부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뭐 요거 좀 해주세요, 뭐 이쁜 짓, 뭐 가서 춤도 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 같은 거를 해도 얘네들 눈에 딱 보면은 이 아이들은 이 흔히 얘기하는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감정이나 이거는 강하게 작용을 해요. 왜냐면 이건 생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두뇌가 발달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면,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부모의 이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부모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감정 또는 친척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면 보고 싶다, 그립다라고 하는, 자기가 그 상황에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반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시작부터 이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만 지금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회성만 놓고 보자고 한다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자폐 아이들도 표현을 익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실제 자기 감정적 표현이 나와요. 왜? 사고력은 이렇게 볼게요. 사회성은 사고력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성으로는 사고력 발달을 시키지 못해요. 사고력 발달은 따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력 발달을 통해서 목적 지향적 두뇌나 목표 지향적 두뇌나 심지어는 이제 그 천재적 사고까지 가는 창의적 창조적 사고까지 가는 것까지도 이 사고력이 갈 수가 있는데, 이쪽이 되기 시작하면 사고력 자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있다가, 자폐 아이들이 있다가 저기 이야기하면서 오늘 만나는 시간 즐거우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 그러면 이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야, 이 아이가 자폐인가? 이렇게도 이런 얘기도 하네? 이건 사회성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회성에서 익힌 게 아니라 사고력을 바탕으로 익혀서 사회성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예를 들자면은, 저희 애가 익힌 게 세미나 같은 이 학회 같은 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야, 너 지금 제 학회 굉장히 즐겁게 잘 보내고 있니?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들으니까 얘도 이게 이렇게 즐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묻는구나를 익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다른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을 기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사고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표현을 하는 방법을 익혀가면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들도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사회성은 연결이 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제는 감정적 표현도 가능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폐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사회성, 이 아이들이 익히기 어려운 사회성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사고력으로 가면은 사회성마저도 사고력의 통제하에 넣어서 아이가 익혀가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어가고 감정적 표현, 사회적인 표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시간은 걸리죠. 예, 시간은 걸리지만 그 정도도 가능한데,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인가? 이거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네. 그리고 사고력으로 가기를 좀 희망한다? 또는 조금 사고력 쪽을 더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왜냐? 부모님들 사고력을 막는 거는 부모님들이에요. 교육의 첫 번째 단계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 잠재력의 극대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좀 표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억눌러온 잠재력을 아이가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표현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게 사고력의 그 발달의 관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교육에서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기간은 아이가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그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자폐 부모들이 올리는 유튜브 영상들을 봐서 알아요. 유튜브 영상들을 쭉 보면서 발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서 뭐를 중점적으로 보느냐? 부모의 접근법을 보세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나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거는 아이들의 그 두뇌를 억압하면서 틀어막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 부모님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 접근법 말고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접근법으로만 접근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로 볼 수 있어요. 부모의 접근법이 차이가 난다. 예, 실제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댓글놀이 하러 다니면서 그런 자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들의 성장기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부모님들의 그 영상을 좀 봤거든요. 요즘도 가끔 알고리즘에 뜨면은 가끔 한 번씩 이제 보고는 하는데 주로가 제가 본 거는 뭐 사실 그 함께 크는 아이, 그 제 수업 듣는 분이 접근하는 그 영상, 그 채널 말고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본 거는 다 어떤 형식이었냐면 아이에게 하지 마, 그거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너 또 이러니? 야, 이거 이렇게, 좀, 엄마도 좀 쉬자. 아빠도 좀 쉬자. 이런 식의 접근법이에요. 이거는 아이들의 두뇌를 탁탁 틀어막는 것. 그러니까 잠재력을 이미 아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실제 그 아이들이 그 잠재력이 일어나게 딱 풀어만 놓고 빠르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나타나고 길면은 한 일주일, 뭐 한 달 사이에 그것만 풀어놓고 나도 딱 보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게 눈에 보여요. 이거는 제가 그 수업하는 부모님들이 그 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실제로. 네. 난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아이가 진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보이더라. 이게 그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 잠재력을 쭉 끌어올리고 진짜 교육은 그 다음부터 들어가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보세요. 그리고 발화가 안 된다는 아이들의 영상 찾아가면서 보시고 그러면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걸 보시고 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발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발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법을 찾으셔야지 이제 아이들의 앞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다음번부터는 진짜 짧고 하나씩만 다뤄서 실제 아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이게 이제 그 클래스 101에 올린 것도 부모 교육 자료 영상이잖아요. 강의잖아요. 그 부모 교육의 그 제가 다뤘던 내용들 짧게 부모가 왜 저희 부모의 생각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처음에는 이제 그 바탕은 부모의 그 생각 자체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그 뭐 바가지를 거꾸로 퍼가지고 물을 퍼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집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짧게 하나씩 다루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좀 그 너무 길어서 이거 민호필 진짜 잔소리처럼 들린다, 졸린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요 다음 것부터는 이제 좀 짧을 테니까 긴 것들도 참고 자료로 이제 가끔 보시고 이제 짧은 것에서 좀 더 하나씩 그 핵심 되는 것들을 들으시면서 그 핵심을 가지고 부모의 생각 자체를 아이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를 한번 접근법을 바꾸기 전에 고려해 보시라고 이제 제안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